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취미 생활을 하거나 가끔은 낯선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는 삶. 많은 이들이 꿈꾸는 안정적인 노후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한 길을 걸어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한 선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우리와 같은 희망과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401K라는 이름의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올해로 64세가 된 그는 35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 401K 계좌에 쌓인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억 원에 가까운 은퇴 자금을 기반으로 매월 4,200달러, 약 55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 막대한 자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꾸려가는 은퇴 후의 삶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한 이민 1세대의 솔직하고 담백한 35년의 투자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이어질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198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401K를 처음 시작한 것은 29살이던 1989년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 제도를 막 도입했는데 솔직히 말해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의 퇴직연금과 비슷하지만 개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도였죠. 그저 직장 선배들이 회사가 돈을 보태주니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해서 멋모르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 월급의 6%를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월급이 3,200달러 정도였으니 한 달에 192달러를 저축한 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작은 돈이지만 당시에는 그마저도 적잖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회사 매칭이었습니다. 제가 192달러를 넣으면 회사에서 그 금액의 50%인 96달러를 추가로 제 계좌에 넣어주었습니다. 즉, 제 돈은 192달러지만 실제로는 매월 288달러씩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마치 시작부터 50%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초기 몇 년간은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더뎠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계좌에 7,000달러 정도가 모였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이 돈이 정말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미국 경제는 침체기였고 주식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 계좌 잔고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고 심지어 원금보다 돈이 줄어든 적도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고통,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아픔이죠. 그때의 불안감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교육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의 손실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살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조언을 믿고 투자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1995년부터 미국 경제는 닷컴 붐과 함께 화랑을 맞았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제401K 잔고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드디어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무렵 저도 승진을 해서 월급이 6,000달러로 올랐고 납입액도 월 500달러로 늘렸습니다. 회사 매칭까지 더해져 매월 750달러씩 쌓이게 되었죠.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하며 다시 한번 거대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15만 달러까지 치솟았던 계좌 잔고가 순식간에 10만 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10년 넘게 애써 모은 돈이 반토막이 나니 401K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투자는 위험하다, 차라리 은행 예금이 안전하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요. 저는 오히려 주가가 폭락했을 때가 더 많은 주식을 싸게 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간호사로 일하던 아내 덕분에 가게에 조금 여유가 있었고 저는 과감하게 401K 납입액을 월 800달러로 늘렸습니다.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2003년부터 주식시장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고 2007년까지는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제 계좌 잔고는 마침내 50만 달러를 넘어섰고 꿈만 같던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그렇듯 또 한 번의 거대한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바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대폭락했고 제 자산 역시 5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만 달러가 또다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번 충격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나이가 어느덧 50대 중반, 은퇴를 불과 10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정말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며 다져진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참고 견뎠습니다. 아니,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대출 제도를 이용해 2만 달러를 빌려 폭락한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저를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미친 짓은 제 노후를 바꾼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장은 경이로운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고 제 자산은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계좌 잔고가 드디어 100만 달러, 100만 장자의 상징과도 같은 숫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23년간의 숱한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걸어온 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는 꾸준히 자산이 늘어 2020년에는 150만 달러까지 도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곧 회복했고 저는 마침내 35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인출하여 생활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액을 한 번에 받는 일시금 수령입니다. 하지만 120만 달러를 한 번에 받으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 최고 구간이 적용되어 약 35%인 42만 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실제로는 78만 달러만 손에 쥐게 됩니다. 현명한 방법이 아니죠.
둘째는 보험사의 연금 상품에 가입해 평생 고정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는 제가 선택한 방법으로 계좌는 그대로 투자 상태로 유지하면서 매년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돈은 계속해서 투자를 통해 불어날 수 있고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4% 룰이라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은퇴자금의 4%씩 매년 인출하면 원금이 마르지 않고 평생 쓸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120만 달러의 4%는 연간 48,000달러, 즉 매월 4,000달러입니다.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현재 매월 4,200달러를 인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에도 소득세가 붙습니다. 저희 부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약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후 실수령액은 월 3,28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아내가 받기 시작한 사회보장연금 월 1,800달러를 더하면 저희 부부의 현재 월 총수입은 약 5,080달러, 하나로 약 67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으로 저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택대출금을 모두 갚아 집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어 월세 부담이 없습니다. 재산세와 관리비, 식비, 교통비,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료비를 포함해 모든 지출을 하고도 매월 2,000달러 정도의 여유 자금이 남습니다. 이 돈은 비상금으로 저축하거나 손주들 교육비로 지원하며 또 다른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오히려 현역 시절보다 지출이 줄었습니다. 출퇴근 비용이나 직장 생활에 필요했던 의료비가 사라졌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건강이 좋아져 의료비 지출도 예상보다 적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날 의료비와 인플레이션, 특히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닥치면 지금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을 알아보거나 필요하다면 집을 팔고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35년의 긴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제 막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무조건 일찍 시작하십시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강력해집니다. 둘째, 회사가 지원해주는 매칭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이보다 확실한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셋째,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위기는 지나가고 시장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넷째, 나이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절하십시오.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어떻게 돈을 인출할 것인지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하십시오. 세금 문제까지 고려한 현명한 인출 전략이 은퇴 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솔직히 401k 하나만으로는 풍족한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회보장연금이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지금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01k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자금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제가 매월 받는 4,200달러가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배경은 미국이지만 꾸준함과 믿음, 그리고 시간에 투자하는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통하는